FF는 아무래도 진짜 컴팩트함이 좋아서 저도 원래 만약에 제 위패드를 샀으면 FF를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너무 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킥보드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컴팩트하게 딱 볼 수 있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근데 가격적으로는 싼 건 아닌데 내가 꼭 폴딩해서 어디에 넣어야 된다, 트렁크에 뭘 넣어서 타고 가실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원템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사양이 60V였던 시절 짜릿한 가속감과 성능으로 기안급 시장을 압도했던 바로 그 제품 위패드 FF가 있었습니다. 짧은 전동 킥보드의 역사 속에서 등장과 함께 사라지는 바디 프레임이 있는 반면에 위패드 폴드의 프레임은 다수의 신제품에 사용되면서 지금껏 발전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명차로 인정받아야만 진짜 명차인 이 시장에서 과거의 명차 FF가 차기작으로 돌아왔습니다. FF1을 처음 타봤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속에서 부드러운 출발로 시작해서 가파르게 고속으로 올라가는 가속 구간이 그 어떤 킥보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질감이라 인상 깊게 기억하는데요. 당시엔 고배기량 바이크에서 느꼈던 가속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FF2 출시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저는 그 특별한 가속 곡선이 FF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사라진 것 같아요. 대신 완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11인치 듀얼 모터에 72V 30A시 삼성 502셀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튜브리스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동급 대비 배터리가 작은 편인 것 빼고는 일반적인 기안급 전동 킥보드 스펙입니다. 외형적으로 목보강과 배터리 통이 커진 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목보강은 사실 프레임을 강화시킨다기보다 작은 배터리에 대한 해결책인 보조 배터리 장착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배터리는 15A시와 30A시 두 종류가 있으며 30A시는 소닉 시리즈를 위한 배터리고 FF2에는 그 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기안급 치고 컴팩트한 바디이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는 밸런스상의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장착은 역시나 골드핀 방식을 사용하는데 공차가 없어 설치가 아주 손쉽지는 않았습니다. 유격이 있어 주행시 신경 쓰이는 것보다 한 몸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편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위패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조 배터리 탈착 영상을 보면 또 굉장히 손쉽게 분리를 해서 뭔가 요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터리 통이 커지면서 주행 포지션 부분이 좋아졌어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배터리 아래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계산상으로 고작 21700셀 24알을 더 담았을 뿐인데 전작에 비해 많이 커진 몸집은 컨트롤러 크기가 커졌음을 짐작케 합니다. 켈리 컨트롤러를 사용했던 전작과 다르게 FF2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사용했다고 해요. 성능에 대한 얘기는 차차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급에서 타사 대비 70%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면 가격은 또 올라갈 테니까요. 저는 500km가량 고속과 오르막 등판 그리고 충전 후 연속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스펙상 최고 시속 110km에 달하는 고속 기체가 풀림팬 없이 열컷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발열 관리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FF2는 좌우 브레이크 레버의 전자 브레이크가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갑작스럽게 작동하는 전자 브레이크의 이질감에 아예 기능을 끄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후륜 전자 브레이크가 따로 잡히게 되면 레버 조작에 따라 두 단계에 걸쳐 전자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제동 조작이 가능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폴드바디의 특성일 수 있는데 정말 몸이 편합니다. 공도에서 만나는 과속 방지턱이나 불규칙한 노면들에 의한 충격을 정말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배터리 용량과 충전 포인트만 넉넉하게 준비된다면 장거리 주행도 문제 없었습니다. 조작은 엄지 스로틀 방식으로 조작 시 텐션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은데 아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따로 단수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했어요. 그리고 일명 짭 PMT 타이어의 후기가 궁금하실 텐데 PMT 스트라달레의 주행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직 기체가 완벽히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뱅킹각도 충분히 나왔고요. 물론 접지력은 정품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과격한 스포츠 주행을 하는 편이 아니라면 충분히 좋은 타이어입니다. 부드러운 조작감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접지력을 잃을 정도로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서킷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건 아니지만 FF2는 한 가지 방면에서 최고가 아닌 다방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적재성의 3단 폴딩, 테스트 결과 공식 스펙을 뛰어넘는 높은 최고 속도, 부드러운 조작감, 편안한 승차감, 익스트림한 주행 환경에서도 쿨링팬 없이 안정적인 발열 관리, 브라켓 튜닝 없이 확장 가능한 보조 배터리까지 거의 모든 방면에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 용도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펴봤는데요. 물론 저는 대리운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싼 제품 가격과 무거운 무게 때문에 굳이 이 FF2를 이용해서 대리를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절대 불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대리운전을 위해 이런 과스펙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점으로는 볼트미터를 보는 게 불편해요. 계기판의 버튼을 2번 눌러야 전압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몇 초 지나면 다시 사라져서 주행 시에 계속 눌러가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킥박스 형태의 볼트미터 튜닝이 필수적입니다. 또 출력에 비해서 가벼운 감이 좀 있어서 장시간 고속 주행을 한다면 댐퍼를 추가해야 주행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탈 때는 체감이 잘 안 됐는데 팀 라이딩을 하다 보면 용량 대비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른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팀 라이딩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보조 배터리를 달아야 충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고속 영역을 사용하지 않고 달려봐도 배터리 소모가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참 변수가 많은 정보인데요. 저희 팀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라이딩을 해본 결과 순정 상태로는 40km 정도, 보조 배터리 15Ah를 장착하게 되면 60km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속도 테스트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시속 116km가량 나왔습니다. FF2는 점프 라이딩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폴딩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탑 클래스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레저용 전동 킥보드 입문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가격인데요. 누구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을 지켜본 결과 저렴한 제품으로 입문을 했다면 그 대가는 모자란 성능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되거나 내구성 문제로 보강 작업 등의 금전적인 지출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서 추가 지출 없이 사용하고 싶다면 구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 제가 생각하는 위패드 FF2였습니다. 형 풀스로트를 출발해봐요. 조금만. 저 하얀색 있는 데까지만. 아재? 하나, 둘, 셋 할까? 하나, 둘, 셋. 그쵸, 2단 출발이라. 아, 그래? 어차피 이제 리미티드랑 같이 달려봐도 뭐 속도 면에서나 뭐 그런 건 뭐 뒤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당겨 봤을 때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쭉 나가는 것 같고, 위패드는 진짜 보험만 제대로 들어준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